첫 번째 질문. 20세기 행복의 조작적 정의에도 GDP는 포함되는데, 21세기 행복의 조작적 정의에도 GDP는 포함되는데, 그런 20세기까지 지배적이었던 경제학자들의 영향력이 약해졌을 뿐, 여전히 경제학자들도 행복 측정에 병행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죠. 네. 특별히 행동 경제학이라는 분야가 그래서 생긴 거잖아요. 아까 제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심리학자 다니엘 카네만, 원래 또 그 동료였던 아모스 치버스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안타깝게 이제 아모스 치버스키는 조금 일찍 죽어서 같이 공동수상은 못했고요. 그 다니엘 카네만의 영향을 받아서 행동경제학이라는 분야가 생겨났고, 그리고 그 행동경제학자들이 주로 측정하고 있는 게 이제 행복에 대한 연구 같은 것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리처드 세일러, 발음을 세일러라고 발음하는 사람도 있고 리처드 탈러라고 발음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그 사람도 다니엘 카네만의 영향을 받아서 행동경제학을 한 사람인데 2016년이었죠. 그때 이제 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아니면 심리학자들이 경제학적 측면도 고려하기 시작한 건가요? 일단 융합적인 학문이니까 탄생한 거죠. 행동경제학이라는. 그리고 요즘에 어느 학문이든 마찬가지지만 다 좀 융합적인 성격이 있는 거잖아요.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컴퓨터 사이언스만 인공지능에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전공한 인지심리학도 인공지능이에요. 인지심리학을 잘해야 인공지능을 잘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학문이든 요즘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약간 융합적이고 통섭적인 성격을 다 띠고 있습니다. 행복도 마찬가지고. 경영학 쪽에서도 소비자들의 행복, 그래서 소비자의 경험 이런 것들, 사용자의 경험 이런 거 관심을 가진 거잖아요. 유저 익스피리언스, 그래서 UX라고 불리는 분야가 나온 거잖아요. 다음, 돈을 많이 받는 일을 할지 의미를 추구하는 일을 할지 고민된다면 의미를 추구하는 일을 하는 것이 괜찮을까요? 이거는 연구 결과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돈을 추구하면 돈을 못 벌게 돼요. 근데 의미를 추구하면은 의미도 없고 돈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덤으로 즐거움도 얻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모든 면에서 의미를 추구하는 게 좋아요. 물론 열정 페이를 그만 하는 것이 그거 아니고 페이 열정해. 열정 페이 하지 말고 페이 열정하세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돈 거리지 말라는 얘기지. 특히 이제 돈 거리는 사람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수단 방법 가리지 않다가 쇠고랑 차죠. 그래서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독재주의 시대, 독재 정권의 사회 그런 데서는 아직 그런 게 통할지도 모르겠는데, 전 세계적으로 다 시스템이 발달하고 이 정치 체제가 민주주의적이 되면서 그런 게 거의 이제 불가능한, 어느 사회에서도 불가능한 시대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카지노에 나오는 필리핀으로 가면 되겠지. 그것도 오해예요. 필리핀도 그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수 있지만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소득 수준 외에도 여러 행복의 방법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를 충족하고 조금 더 행복해지려면 소득 수준이 높아지는 게 낫다고 배웠는데, 자신이 잘하는 것을 하거나 배움이 있어도 행복을 위한 어느 정도의 소득 수준 기준보다 원하는 만큼 높아지지 못하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단기적인 측면만 고려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대 때는 아까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 그 감정적 행복의 특별히 측면에서 웃거나 미소 지을 일이 많고 스트레스는 안 받고 걱정 근심은 적어지는 측면에서 20대 때 대학생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 버는 게 연소득 1000만원 정도밖에 대부분 안 되는 시절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평가에서 다른 그보다 이제 30대 40대 충분한 소득을 버는 사람들, 3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버는 사람들보다는 기본 욕구 충족이 좀 미흡한 시기가 누구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죠. 하지만 그 당시라고 해서 그러면 전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냐? 아니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 배움의 욕구를 충족하거나 유능성의 욕구를 충족하거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으로 충족할 수 있는 더 맛있는 거 먹고 더 재밌는 일 많이 하고 이런 쪽으로 욕구는 조금 부족할지라도 배움과 성장의 욕구, 유능성의 욕구,
또 여러분들 때는 시간의 자율성의 욕구를 그래도 충족할 수 있는 거의 뭐 확보된 적어도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있잖아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또 커버하고 상쇄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는 돈을 많이 못 벌기 때문에 불행할 수밖에 없어.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이 질문이 그렇게 들렸는데 그건 아닙니다. 다른 또 욕구들을 통해서 좀 부족한 거를 채워나가고 충족하고 커버해 나가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의미를 추구해 나가는 일을 20, 30대에는 그래서 많이 해야죠. 그러다 보면은 공동체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에 따라서 소득은 오는 거니까. 돈은 의미 있는 일을 통해서 공동체에 기여하는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것이지 돈돈돈 하다가 공동체에 오히려 피해를 주면은 돈도 잃어버리는 다는 얘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의 경우 고위 관직자들, 고위 하여튼 뭐 권력자들은 부패할 수 있지만 국민들에게 주어지는 동일한 부와 토지 덕에 비교가 사라지고 양극화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국가의 국민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공산주의 지금 현대 공산주의 사회가 그러면 이런 양극화가 정말 사라졌느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벌써 써있지만 고위 권력자들하고 일반 서민들하고 그러니까 뭐 당에 가입된 사람하고 또 가입 안 된 사람하고 차이가 너무 심한 거 아니겠어요? 양극화가 있고 또 거기서도 결국에 또 계급이 있고 그러니까는 공산주의의 이상이 지금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가지고 있느냐? 그건 아니죠. 예. 그리고 이미 뭐 실패했다는 게 뭐 역사적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중국도 시장경제 체제를 조금은 도입한 거고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인 거 아니겠어요?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사실 북한은 그거를 아직 이제 놓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암시장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암시장이 존재한다는 게 벌써 자본주의적인 민주주의적인 부분이 다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마르크스의 이상은 훌륭했으나 그 이상을 우리 인간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런 국가의 국민들이 더 행복하지 않잖아요, 지금. 아프리카 같은 데도 이런 독재 국가들이 여전히 좀 많이 존재하는 대륙 중에 하나인데 별로 안 행복합니다. 세계 행복 보고서 순위에서 혹시 뭐 여러분들이 부탄 사람들이 행복하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안 행복해요. 그리고 아프리카의 여러 가지 뭐 국가들이 뭐 우리나라보다 행복할 거다. 콩고 이런 나라가 우리보다 행복하다더라.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 보세요. 전혀 안 행복해요. 북한은 뭐 측정 자체를 거부하고 있죠. 왜? 측정하면 꼴찌 나올까봐. 다음. 돈을 벌수록 행복은 비례해서 증가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그 이유가 도파민이 과잉으로 나와 더 이상 흥미를 잃어서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아까 보여줬던 그 돈과 행복 사이의 관계 그래프, 카네만과 디튼의 연구의 그 그래프하고 지금 도파민 과잉은 좀 다른 거예요. 도파민 과잉은 어떻게 보면 정말 스릴만 추구하고 쾌락만 추구하고 그러다 보면은 꼭 뭐 마약은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은 마약을 하지 않더라도 마약을 한 것처럼 도파민이 약간 과다하게 분비되면서 일종의 중독 상태 이런 걸로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전에 경험했던 쾌락 정도의 수준에서는 그 정도 강도에서는 더 이상 쾌락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내성이라는 게 생기고 이런 내성이라는 게 생기다 보니까 더 강한 걸 요구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웬만한 거에는 또 재미가 없어지고 이건 사실 약간 중독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파민 과잉 이런 거는 중독에 관련된 얘기지 아까 그 부분에서는 조금 관련이 없습니다. 돈이 감정적 행복 및 인지적 행복과 맺고 있는 관계 그래프에서 이게 이제 8만 달러죠. 8만 달러.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8천만 원 이후에 스트레스나 우울감의 그래프가 오히려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이게 부정적으로 변한 게 아니고요. 사실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어요. 그냥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더 이상 높아지지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수입의 영향만을 받는 그래프에서 왜 갑자기 부정적으로 변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없는 거죠. 일정하게 통계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거니까. 예, 그게 또 갑자기 이제 역유자형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역유자형으로 더 떨어지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예, 그냥 유지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냥 통계적으로는 차이가 없는데 수치상으로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드렸고요.